반갑습니다. 최 대표의 노무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2018년 변경된 노무 제도에 대해서 제가 요약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18년 들어오면서 뭐 여러 가지 각종 제도들이 변경되고 노동법 개정되고 뭐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 너무 여러 가지들이 막 한꺼번에 막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좀 잘 안 돼서 제가 사업자와 근로자들에게 좀 유념하셔서 보셔야 될 만한 것들 위주로 해서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거를 날짜별로 좀 한 4개로 좀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변경된 거, 2월 28일 날 변경된 거, 3월 20일 변경된 거, 5월 29일 변경된 거 이렇게 좀 나눠 봤으니까 요거 좀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좀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로 뭐 자세한 내용들은 한 번 더 찾아보셔야 되니까 일단 제가 정리 먼저 해드릴게요. 자, 1월 1일은 다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해서 16% 이상 오르면서 7,530원으로 최저 시급이 발표됐고요. 뭐 발표는 작년에 됐지만 올해부터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고 지금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2019년 최저임금은 지난번에 이제 발표가 돼서 8,350원으로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18년 1월 1일에 또 변경된 거는 출퇴근제. 자, 기존에 작년까지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회사에서 제공한 회사 출퇴근 통근버스 같은 거를 이용했을 때만 출퇴근 재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줬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는 개인적으로 출근 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도 산재 보상을 해주겠다는 걸로 지금 변경이 돼 있고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유념해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제도가 변경된 건 아니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게 생겼죠.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게 이제 2018년 1월 1일에 생겨서 2018년 12월까지 뭐 1년 중에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지금이나 아니면 뭐 몇 개월 12월 달 전에만 신청하시면 뭐 소급해서 적용이 되니까 요것도 좀 잘 알아보시고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내년에는 요거를 뭐 연장하든 아니면 새로 뭔가가 더 나오든 할 것 같은 뭐 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월 28일이 되면 또 변경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때 되게 많이 뭐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로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죠. 일주일에 원래 이제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68시간까지였어요. 이게 연장 근무를 포함해서 52시간까지로 줄여서 축소를 해서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적용 시기는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현재 7월 1일부터, 올해 7월 1일부터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1월 1일부터는 5에서 299명까지의 종사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 그 다음에 2021년 7월 1일부터는 5명에서 49인까지의 종사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이제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52시간까지 하는 걸로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넘겨서 할 수 있는 그런 특례 업종들이 기존에 26가지였는데요. 이게 5개 업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같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같이 나온 건 뭐냐면 이 공휴일이라는 거. 공휴일에 대한 설명은 제가 제 노무 이야기 영상 중에 공휴일이라는 제목을 보시면 공휴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이 공휴일은 민간 기업들은 공휴일 날 원래 근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번에 2월 28일 날 개정돼서 발표된 거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 공휴일을 민간 기업들도 똑같이 유급 휴일로 쉬게 해주겠다는 게 발표가 됐고요. 이것도 적용 시기가 이제 사업장별로 조금씩 다른데 그걸 보면 2020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이제 큰 기업부터 적용입니다. 그 다음에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인에서 299인까지의 사업장, 그 다음에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에서 29인까지.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중소상공인 사장님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로시간 단축은 2021년 7월 1일이 되면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휴일이 민간으로 확대되는 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정도 남긴 했는데 이제 시행이 될 것이라고 발표를 2월 28일 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3월 20일 날 또 하나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데 어떤 내용이냐면 단순 노무직 뭐 아시죠?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누구나 그냥 바로 투입해서 조금만 몇 번 연습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단순 노무직들 어떤 건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단순 노무직에 일하는 그런 종사자들은 원래 이제 기존의 기준들은 수습 근로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뭐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면서 최저임금의 90%를 주고 이렇게 근로를 시켰는데 단순 노무직에 해당이 되면 수습 기간이라 할지라도 100%를 다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꼭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알바를 쓰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알바생들 내가 일하는 곳에서 수습으로 최저임금의 90%만 받고 일해라 이렇게 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단순 노무직들은 최저임금의 100%를 다 주셔야 되는 게 2월 20일 날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5월 29일 날 변경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유념해서 보시면요. 첫 번째는 연차 휴가. 연차 휴가도 제가 이제 노무 이야기 다른 영상에서도 쭉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 연차 휴가는 기존에는 원래 1년 미만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연차 휴가가 원래 없는 거죠. 근데 한 달을 근무하면 내년에 내가 써야 될 휴가에서 가져다가 차감해서 쓰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2018년 5월 29일부터는 한 달을 근무하면 내 거에서 차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개가 생기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계속 한 번도 안 쓰고 휴가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총 11개가 되는 거고요. 뭐 써도 11개까지 쓸 수 있는 거 1년차 때는. 그 다음에 2년차가 되는 시점에 15개 15일의 연차 휴가가 새로 나와. 그래서 기존에는 2년 동안 총 15일을 쓸 수 있었는데 2018년 5월 29일부터는 26개까지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에 적용을 받는 거는 2018년 5월 29일을 기점으로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월 29일 날 변경된 두 번째 거는 육아휴직 관련되어 있는 거. 육아휴직이 어떤 거냐. 연차 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빼고 뭐 1년 이상 돼야 15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육아휴직도 포함을 해가지고 출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성희롱 예방교육. 자, 요거는 뭐 올해 들어서 뭐 미투 운동 그리고 정치인들 연예인들 많이 얘기 나왔죠, 그죠? 그래서 성희롱 예방교육 요것도 제도가 조금 변경이 됐는데 기존에도 성희롱 예방교육은 1년에 한 번 이상씩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과태료가요. 안 하게 돼서 만약에 근로감독이 나왔을 때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5월 29일부터는 과태료를 최대 500만 원까지도 부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강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돼 있는 자료도 사업장에 또 게시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좀 변경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법정 업무 교육 중에 성희롱 예방교육과 더불어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게 별도로 생겼습니다. 이거 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명이라도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이것도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까지도 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5월 29일 날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생겨서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2018년에 변경된 노무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많이 복잡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와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1월 1일에 변경된 거는 최저임금, 출퇴근 중에 재해, 일자리 안정자금 이런 것들이 생겨났고요. 변경되고 생겨났고 그 다음에 2월 28일이 되면 근로시간 단축, 그 다음에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 축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휴일이 민간 사업장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가 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20일이 되면
단순 노무직들은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 5월 29일에는 연차 휴가제도 변경됐고요.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 휴가를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간주를 한다. 그 다음에 법정 업무 교육 중에 성희롱 예방 교육, 과태료 기준이 상향됐다. 그리고 또 교육 자료도 게시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별도로 생겨서 한 명이라도 근로자를 데리고 있는 곳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요렇게 한 10가지 한 정도의 제가 변경된 노무 제도를 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노동 관련돼 있는 거 정책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변경되고 있고 하니까 특히나 좀 잘 관심을 갖고 좀 정부 정책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조만간에 또 새로운 어떤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최 대표의 노무 이야기 구독 꼭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